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그래프 행렬에서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봤다 그러면, 자, 오늘은 핵심이 되는 인접 행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인접 행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만드냐면, 우리가 어떤 그래프의 꼭점이 이와 같이 A, B, C, D라고 뒀을 때에 이 꼭지점과 꼭지점 사이가 변이 연결되어 있으면 1에 대응을 시키고,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0에 대응시켜서 그놈을 성분으로 하는 행렬을 만들었을 때 그놈을 뭐란다? 우리가 인접행렬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요 A를 편의상 A1, B를 A2, C를 A3, 꼭지점 D를 A4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서 1,2 성분이라는 것은 A의 1하고 A의 2가 연결되어 있는가? 이런 얘기인데, 자, A의 1하고 자, A에 2가 연결되어 있죠. 그랬을 때는 여기다 1이라 쓴다. 자, 정의에서 우리가 개념에서는 AJ라 썼지만 실제로는 이게 굳이 A1, A2, A3, A4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여기다 A, B, C, D 여기다가 꼭점 A, B, C, D를 자, 행과 열에 이렇게 배열을 해놓고 자, 요 자리는 뭐냐? A와 A가 연결되어 있는가? 0이죠. 변이 없으니까. A와 B 사이는 변이 연결되어 있죠. 요는 1이랍니다. 그럼 요 자리는 A와 C를 봐야 되는데 AC 연결되어 있으니까 1이 되고 A와 D는 끊겼으니까 0이 되고 이제 B 입장에서 BA 연결되어 있으니까 1이고 BB는 빵이고 BC는 연결되어 있으니까 1이 되고 B와 D는 연결이 안 되어 있으니까 0이 된다. C 입장에서 CA 1이죠. CB도 1이고 CD도 1이랍니다. 그러니까 CA, CB, CD도 1인데 CC는 0이고 D 입장에서는 DC만 1이고 나머지는 다 변이 연결되어 있지 않게 0으로 처리한다. 자, 요렇게 우리가 만든 요런 행렬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란다? 요런 행렬을 인접 행렬이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인접 행렬을 만드는 것은 매우 쉽죠. 우리가 각 꼭지점을 행과 열로 배열해 놓고 연결이 되어 있으면 다 1이라 줬고 연결이 안 되어 있으면 변이 없으면 0이라고 처리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요 놈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그죠? 요 행에, 그죠? 요 행, 요 일행에, 우리가 일행을 살펴보면, 일행의 요 일의 개수가, 요 일이 하나 있고, 일이 이렇게 두 개 있다. 이 말은, 자, 일행의, 선생님 여기 적어 보겠습니다. 일행의 요 일, 요 행렬 원소가 일의 개수, 일행의 일의 개수는 뭐하고 가냐면, 요 일행이 표시하는 요 A죠. 꼭점 A, 꼭지점 A. 요 꼭지점 A의 뭐하고 같다? 그쵸. 차수하고 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에 1이 있다는 A가 B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A가 C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은 결국 A의 차수는 바로 요 일행에 있는 1의 개수하고 똑같다. 즉 A의 차수는 2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B의 차수가 뭘까나 이렇게 얘기하면 B는 A하고 C하고 연결됐기 때문에 요 두 개의 합이 바로 B의 차수고 C의 차수는 요놈 세 개의 합이죠. 3이죠. 자, 실제로 우리가 그림 봐도 C의 차수는 1, 요놈 이렇게 되니까 C의 차수가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D의 차수는 뭐가 된다?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우리가 요놈을 열로 봐도 A의 차수는 요놈 두 개의 합 2죠. B의 차수는 요놈 두 개의 합, C의 차수는 요런 일들의 합, 그쵸? D의 차수는 1. 그러니까 요놈을 행으로 보든지 열로 보든지 어쨌든 행 또는 열의 개수, 열에 나타난 1의 개수의 합이 그 꼭지점에 뭘 나타낸다? 차수를 나타낸다라는 것이 선생님이 그 밑에 정리해냈죠. 그렇죠? 우리가 인접행제 성질 1번, 2번 이렇게 돼 있는데 그죠? 인접행렬의 성질을 해가지고 그게 선생님 정리가 돼 있죠. 1번이 있는데 이 1번이 말하는 것이 바로 금방 선생님 설명한 이것을 가리킨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A에 결국 연결된 변의 개수가 두 개다는 이런 얘기니까 그렇죠. 요 1이 두 개 있다는 것은 변의 개수가 두 개고 그리고 그놈은 바로 차수를 얘기한다라는 것이 바로 1번의 얘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요 행렬에 들어있는 모든 1의 개수가 1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인데, 그쵸? 여기에서는 모든 1의 개수, 모든 1의 개수는
이런 다시 모든 1의 개수. 요놈들이 전부 다 각, 그쵸? 요 1과 1은 요 A의 차수, 요놈은 B의 차수, 요놈은 C의 차수, 요놈은 D의 차수를 얘기하니까 모든 1의 개수는 차수 전체의 총합을 나타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요놈이 1의 개수가 총 여기에서는 8개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도형의 차수는 뭐가 된다? 이 그래프의 차수는 8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이번의 얘기가 뭐냐면 이 행렬에 들어있는 모든 1의 개수의 총합은 요 꼭지점에 뭐와 같다? 차수의 총합하고 일치한다. 이런 것이 바로 요 두 번째 얘기랍니다. 실제로 요 A의 차수는 2가 되고 B의 차수도 2가 되고 C의 차수는 3이 되고 D의 차수는 1이 되니까 요 놈을 다 합하면 그 차수의 총합은 8이 되듯이 여기 1의 개수가 8개라는 거하고 일치한다. 이런 얘기랍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 관련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에 이제 예제 10번 문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자, 다음 그래프에서 인접 행렬의 모든 성분을 구하라 그랬답니다. 자, 그래프가 자, 이렇게 주어졌죠? 이렇게. 자, 여기에 꼭지점, 여기에 꼭지점, 여기 이렇게 꼭지점이 5개 있죠. 5개. 자, 요놈 A, 요놈 B, 요놈 C, 요놈 D, 요놈 E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자, 그랬을 때에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라. 자, 인접 행렬에서 모든 성분의 합이라는 것은 결국 1하고 인접 행렬은 0하고 구성되어 있으니까 결국 1이 몇 개냐 이런 얘기죠. 그럼 모든 성분의 합, 즉 1의 총 개수가 몇 개냐 이 말은 요 도형의 차수의 뭐하고 같다? 총합하고 같다라고 했죠. 그러면 요 A의 차수가 지금 얼마다? 2가 되고 B도 C도 2, D도 2인데 E는 4가 되죠. 그러니까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4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차수의 총합은 얼마다? 12가 되기 때문에 결국 이 모든 성분의 합도 뭐가 된다? 12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인접 행렬을 우리가 실제로 한번 구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자, 이 문제에서는 질문하지 않았지만 인접 행렬을 우리가 직접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꼭지점을 이렇게 행으로 이렇게 A, B, C, D, E 이렇게 배열하고 자, 이 꼭지점을 일단 열로 배열하고 자, 이렇게 배열하고 나서 우리가 이걸 적으면 되겠죠. 이 행렬로 우리가 적으면 된다. 자, A와 이 A는 무조건 0이고 A와 P는 연결이 안 됐죠. 0이랍니다. A와 C 연결됐죠. A와 D도 변이 있고 A와 E 요놈도 변이 있는데 C는 없죠. C는 거짓말이랍니다. C는 바로 갈 수 없죠. E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빵빵빵 일빵 A에서 직접 연결되어 있는 것은 D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그죠? D하고 참 E. 선생님 자꾸 헷갈리네. 그죠? AE와 AD가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P는 A하고는 연결이 안 돼 있고 B는 C하고 E와 연결되어 있죠. C하고 E하고만 연결되어 있고 B는 C하고 E만 연결되어 있고 나머지는 그렇죠? 연결이 끊어져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C는 이제 E하고 B하고 연결됐죠. 자, C는 B하고 E하고만 연결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끊어져 있다. 그 다음 D 입장에서는 A하고 E하고 연결, D는 A하고 E하고만 연결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빵. E 입장에서는 A하고 B하고 자기 자신 빼놓고는 다 연결되어 있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굳이 인접 행렬을 한번 구해보라 그러면 그 인접 행렬은 요와 같이 표현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실제로 1의 개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그러니까 요 원소에 나타나는 1의 총 개수가 12개다. 1의 총 개수가 몇 개다? 12개다. 그 말은 바로 이 원소의 성분의 총합이다. 그것은 결국 차수의 총합이다. 1의 총 개수다. 이 말하고 다 같은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그 11번 문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문제.
자, 다음과 같은 인접 행렬에 갖는 그래프의 변의 개수, 차수가 제일 작은 꼭지점의 개수를 각각 x, y라고 했을 때에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계산해보라 그랬답니다. 자, 요는 보니까 자, 인접 행렬이 자, a, b, c, d, e. 자, a, b, 자, c, d, e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자, 요 인접 행렬을 적어 보니까 요놈이 자, 빵, 빵, 빵 요놈이 1, 빵 그리고 빵, 빵, 1, 빵 1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 빵 1, 그리고 빵 1, 1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 1빵 1빵 1, 1빵 1빵 1. 자, 마지막이 빵 1, 1, 1 뭐가 됐다? 빵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제일 먼저 변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죠. 이 변의 개수를 우리가 뭐라는데 여기서 지금 x라고 했는데 이 x를 한번 구해보라. 자, 그러면 변의 개수를 2배한 게 꼭지점의 차수의 개수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모든 이 차수의 총합. 자, 우리가 앞에서 이 차수의 총합이 뭐가 된다? 그렇죠? 절반이 바로 변의 개수. 요 놈을 변의 개수를 2배한 게 모든 차수의 총합이 같으니까 변의 개수는 차수의 총합이 뭐가 된다? 절반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모든 차수의 총합은 바로 이 성분에서의 1의 개수죠. 그렇죠? 성분에서 행렬의 성분에서의 1의 개수인데 그놈의 2분의 1이다 할 수 있고 1의 개수가 실제는 몇 개는 세어보면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요 12의 절반이 바로 뭐가 된다? 변의 개수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차수의 총합이나 1의 개수가 일치하기 때문에 차수의 총합의 반이 바로 뭐가 된다? 변의 개수가 되기 때문에 x는 6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차수가 제일 작은 꼭지점, 그쵸? 제일 작은 꼭지점의 개수. 자, 차수가, 그쵸? 제일 작은 꼭지점이 몇 개 있는가? 요 놈을 우리가 찾아보면 자, A의 차수는 바로 이 행의 1의 개수와 똑같기 때문에 A의 차수는 1이고 B의 차수는 2가 되고 C의 차수는 3이 되고 D의 차수는 3이 되고 E의 차수는 3이니까 차수가 제일 작은 놈은 우리가 1행에서 A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답니다. 그러므로 차수가 제일 작은 차수의 꼭지점의 개수는 몇 개다? 1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요 놈은 변의 개수는 6개고 요 놈이 1이니까 따라서 y는 1이 되고 x가 6이었으니까 결국 x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얼마가 된다? 요 놈이 그렇죠. 37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1번 문제도 우리가 풀어봤고 자, 그 다음 그 뒤에 12번, 13번 문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제 12번 문제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그게 이제 인접 행렬을 줬답니다. 자, 그 인접 행렬을 준 걸 보니까 A, B, 자, C, D, E. 자, A, B, 자, C, D, E. 요렇게 줬죠. 요렇게. 자, 이렇게 줬는데 요 내용을 보니까 요 놈이 0, 0, 1, 0, 0 이렇게 줬고 요 놈은 0, 0, 1 요렇게 주어졌고 자, 3행은 1, 1, 0, 1, 0 이렇게 주어졌고 4행은 0, 0, 1, 0, 1 이렇게 주어졌고 5행은 0, 0, 0, 1, 0 이렇게 주어졌답니다. 이렇게 줘가지고 행렬이 인접행렬이 주어졌는데 자, 차수가 가장 큰 꼭지점 차수라는 것은 그 행에 1이 몇 개 들어있나 보는 거죠. 요 놈이 일행 A는 차수가 1이고 B도 1이고 C가 3이고 D는 2고 E는 1이니까 차수가 제일 큰 거 최대 차수를 갖는 꼭지점은 뭐가 된다? 당연히 뭐고 C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1번은 이렇게 되는 거고 자, 2번 질문은 지금 모든 변의 개수 구하라. 자, 변의 개수는 꼭지점의 차수의 합의 반이고 꼭지점의 차수의 합은 전체 1의 개수에 해당된다고 했으니까 전체 1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죠. 그러니까 1의 개수가 바로 뭐가 된다? 1의 개수가 바로 꼭지점
꼭지점만을 생략하고 차수의 총합하고 같다겠죠. 차수의 합하고 같는데 여기서 이놈이 지금 8이랍니다. 그러므로 변의 개수는 우리가 조금 전에 했지만은 차수의 반이 변의 개수니까 반을 하게 되면 얼마가 되냐면 4가 되어서 답이 4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13번 문제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자, 그랬는데, 자, 13번 문제는, 자, 그 인접 행렬이, 자, A, B, C, D, 자, E, F 이렇게 돼 있고, 요놈이 A, B, C, D, E, F 이렇게 돼 있죠. 자, 선생님 여기다가 미리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꼭점을, 그림을 먼저 A, B, 자, C, D, E. 자, 꼭점 이렇게 A, B, C, D, 자, E, F 이렇게 다 칩시다. 자, 먼저 일행을 보니까 요놈은 0이고 요놈이 1, 1, 1, 1, 1 돼 있다는 것은 A가 B, C, D, E, F하고 다 연결이 돼 있다 이런 얘기죠. A가 B하고 연결되고 C하고 연결되고 D하고 연결되고 E하고 연결되고 F하고도 연결이 됐다 이런 얘기고, B는 보니까 요놈은 1이고 요놈이 0, 0, 1, 1, 1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은 B가 A하고는 이미 연결돼 있죠. 그리고 D, E, F하고도 연결된다. B가 D하고 E하고 뭐하고 F하고도 이렇게 연결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C를 보니까 자, 요놈이 1이고 0, 0, 요놈이 1, 1, 1 되어 있다는 것은 C도 A하고는 이미 연결되어 있고 D, E, F하고 연결되어 C가 D하고 E하고 뭐하고 자, 이렇게 F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D는 보니까 요놈이 1, 1, 1, 0, 0, 1 이렇게 되어 있죠. D는 이미 A, B, C하고는 연결되어 있죠. D는 A하고 B하고 C는 연결되어 있고 추가로 F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 했으니까 F와 D를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된답니다. 자, E는 1, 1, 1 그리고 빵, 빵, 빵. 자, 요 말은 E가 이 A, B, C하고 연결되는데 이미 A, B, C하고 연결되어 있답니다. 그 다음 F는 1, 1, 1 그쵸? 1 그리고 빵, 빵 이렇게 되어 있죠. 자, F는 A, B, C, D하고 연결되어야 되는데 이미 F가 이미 A하고 B하고 C하고 D하고 이미 다 연결되어 있답니다. 이제 추가적인 그런 변은 생기지 않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쓰여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나타내고 알아두시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행을 하나씩 안에 차례차례 여기다 여러분들이 변을 만들어주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이 이제 인접 행렬의 활용인데, 자,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그 인접 행렬을 우리가 보통 P라고 하는데, P라고 하면, 그러면 이 행렬을 두 개를 곱했을 때의 그 의미는 뭔가? 이 말은 P 제곱의 ij 성분은 i행과 j열에 대응하는 두 꼭지점에, 그쵸? 이 꼭지점을, i행에 대응하는 꼭지점을 ai라고 하고, 그쵸? j열에 대응하는 꼭지점을, 그쵸? aj라고 했을 때에, 이제는 우리가 이 행렬을 두 번 곱했다라고 하는 것은, 두 번 곱했다는 것은 우리가 변을 두 개 지나서, 우리 여태까지는 변을 한 번 지나서 1하고 0을 표시했는데, 요 행렬의 제곱의 의미는 행렬이 P가 두 번 나왔으니까 변이 한 번 가고 두 번 가서 결국 어디에서 어디까지, 어디 꼭지점에 갔는가를 우리가 표시해는 주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감이 안 오기 때문에 선생님이 예를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자, 예를 우리가 자, 요렇게 자, 요렇게 자, 경로가 요렇게 되어 있고 요놈이 A고 요놈이 B고 자, 요놈이 C고 요놈이 D라고 한번 해 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행렬 P를 잡아 보라 이 말은, 자, 이제는 선생님 바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AA니까 이런 빵이고, 두 번째는 A에서 B로 가는 거 있으니까 1이고, A에서 C도 연결되어 있으니까 1이고, A에 D도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건 1이라고 할 수 있죠. 자, B에서 A로 있죠. P에서 B는 아니니까 빵이고, B에서 C도 있죠. 그럼 B에서 D는 없으니까 이놈이 0이랍니다. 그 다음 C에서 A로 있으니까 1,
C에서 B도 있으니까 1, C에서 D로 있으니까 1, C에서 C는 무조건 0이라 처리해줘요. 그 다음 D에서 A로 있죠. D에서 B 없고 D에서 C 있고 D에서 D 없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인접행렬을 이렇게 빵11, 그쵸? 그리고 1빵 1빵 11 빵1 그리고 1빵 1빵 이렇게 만들 수 있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요 행렬 P를 두 번 곱한 P의 제곱의 의미 0, 1, 1, 1 자, 1, 0, 1, 0 하고 1, 1 자, 0, 1 하고 1, 0, 1, 0 자, 요 두 놈을 우리가 실제 곱해보면 요 두 행렬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곱해보면 요 놈이 3, 1, 2, 1 1, 2, 1, 2 그리고 2, 1, 3, 1 그리고 1, 2, 1, 2 이렇게 나온답니다. 그럼 요 놈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 요 놈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요 놈을 A, B, C, D라고 적어보고 여기다가 A, B, 자, C, D라고 이렇게 적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적어보면 요 3의 의미는 A에서 변을 두 번 거쳐서 A로 가는 경로가 3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요 3을 실제로 요 놈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A에서 A로 가는 경로가 3이다 라고 하는 요 의미하는 바는 뭘 얘기하냐면 자, A에서 그쵸, 변을 두 번 거치니까 A에서 C로 갔다가 A로 올 수 있죠. 그러니까 ACA를 가리킨 거 하나는 ADA를 가리킬 수 있죠. ADA 요 놈을 얘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ABA ABA 자, 요렇게 요놈이 A에서 한 번만 가는 게 아니고 그쵸? 변을 두 번 가가지고 A로 오는 방법은 A에서 A로 돌아오는 방법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밑에 우리가 예제 14번 문제를 보니까 자, 다음과 같이 주어진 인접 행렬에 대해서 꼭점 C에서 변을 두 개 지나 꼭점 C로 가는 경로의 수를 구하라겠는데 거기에 주어진 인접 행렬이 바로 14번이 요 놈하고 똑같죠. 그쵸? 그래서 지금 예제 14번 문제는 요 놈을 그대로 쓰면 되죠. 예제 14번 문제인데 지금 14번에서 찾는 게 뭐냐면 이거랍니다. C에서 출발해서 C로 가는 거. 변을 두 개. 변 두 개를 지나서 C에서 C로 가는 경로수는 바로 우리는 인접 행렬의 제곱인 P의 제곱을 구해서 요 3행하고 3열이 만나는 요 놈을 찾아주면 되죠. 그렇죠? 요 3. 요 3이 바로 C에서 C로 가는 뭐가 된다? 변을 두 개 거쳐서 C에서 C로 가는 경로의 수가 된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15번하고 자, 16번이 남아있는데 자, 그놈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15번 문제랍니다. 자, 거기 보니까 자, 5군데의 지역이 A, B, C, D 5지역이 있는데 각 지역에서 한 지역을 지나 다시 출발한 지역으로 돌아오는 모든 경로의 수를 구하라. 즉, 변을 두 번 거쳐서 그쵸? 변을 두 번 거쳐서 같은 지점으로 돌아오는 걸 찾아봐라. 그러니까 A에서 그쵸? 변을 두 번 거쳐서 A로 오는 경우, B에서 B로 오는 경우, C에서 C로 오는 경우, D에서 D로 오는 경우, E에서 E로 오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라 그랬답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인접 행렬 P를 우리가 먼저 한번 찾아보면 자, A, B, C, D, E 자, 헷갈리시는 분은 이렇게 쓰시는 게 좋죠. A, B, 자, C, D, E 이렇게 해놓고 그의 행렬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니까 자, A에서 A는 0이고 A에서 B로 오케이, C도 오케이, 그렇죠? D는 안 되고 그리고 E는 연결이 돼 있죠. 자, B에서 A는 연결, B에서 B는 연결이 안 되고 B, C, B, D 다 가능하죠. B, C, B, D, B, E 이런 식으로 해보면 요놈이 1, 1, 0, 1, 1 그리고 요놈이 0, 1, 1, 0, 1 이렇게 된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E는 1, 1, 1, 1, 0 E는 A, B, C, D와 다 연결이 되어 있죠. 요게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인접 행렬보다 P다라고 얘기할 수 있답니다. 그럼 P의 제곱은 이제 곱하는 건 여러분 해보시면 되겠죠. 요 행렬을 두 개를 곱해버리면, 자, 그래도 선생님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초보니까. 자, 요렇게 생겨문 행렬하고, 요렇게 생겨문 행렬하고, 그리고 요렇게 생겨문 행렬. 자, 그리고, 자, 요렇게. 자, 요놈하고, 자, 다시 한번 적어보면, 0, 1, 1, 0, 1. 1, 0, 1, 1, 1. 그 다음, 1, 1, 0, 1, 1. 0, 1, 1, 0, 1. 그리고 1, 1, 1, 1, 0. 이렇게 되죠. 요 두 행렬을 곱하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찾고자 하는 게 뭐냐면, 지금 A에서 AA로, A에서 A로, B에서 B로, C에서 C로, D에서 D로, E에서 E로 변을 두 개 지나가는 것을 찾는다는 것은 결국 요 놈을 찾는 것은 바로 우리가 요 자리에 뭐가 있는가를 찾는 거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 놈이 P의 제곱의 1,1 승분이고, 요 놈은 P의 제곱의 2,2 승분이고, 요 놈은 3,3, 요 놈은 4,4, 요 놈은 5,5 승분이기 때문에 소위 여기서 대각선에 있는 승분만 찾아주면 되죠.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요 놈하고 요 놈을 곱했을 때에 0되고 1되고 1되고 0되고 1되고 요 놈이 3이랍니다. 3.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알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해버리면 되고, 그 다음 자, 요 놈하고 요 놈을 우리가 곱한 거, 그쵸? 자, 2,2행 2열을 곱한 거. 자, 요 놈이 뭔지는 우리가 알 필요 없고, 요 놈도 뭔지 알 필요가 없고, 우리의 관심사는 요 2,2 승분에 해당되는 요 놈 곱한 것만 알면 되죠. 그러니까 1되고 0되고 1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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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놈이 4가 된다면 4. 그렇죠? 그 다음 요 놈은 우리가 뭔지 알 필요 없고, 요 놈도 우리가 뭔지 알 필요 없답니다. 요 놈 요 자리에 오는 게 뭐냐? 3,3 승분이죠. 그러니까 3행 3절을 곱한 것만 알면 되죠. 그래서 1되고 1되고 0되고 1되고 1되니까 요 놈이 얼마나 한다? 역시 요 놈도 4가 나온답니다. 그리고 요 놈 이제 요 놈이 뭔지 알 필요 없고, 우리는 요 놈만 알면 되죠. 요거는 4,4행 4열을 곱한 거죠. 그러니까 0되고 1되고 1되고 0되고 1되니까 요 놈 얼마 된다? 3이고, 마지막으로다 요 놈이 이제 뭔지 알 필요 없고, 우리가 요 놈이 뭔지만 알면 되는데, 요 놈은 5행 5열을 곱하는 요 놈이 4가 나온답니다. 자, 여기도 행렬을 이렇게 했다 치고, 그래서 요 놈이 바로 요 놈이 우리가 변을 두 개 지나서, 요 놈은 A에서 A로, 요 놈은 B에서 B로, 요 놈은 C에서 C로, 요 놈은 D에서 D로, 요 놈은 E에서 E의 지역으로 되돌아가는 경로의 수에 해당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놈을 다 합하면 3 더하기 4 더하기 4 더하기, 자, 3 더하기 4가 되기 때문에 요 놈 우리는 18개의 경로를 갖는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16번 문제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16번 문제도 우리가 한번 보면, 자, 다시 한번 예제 16번이죠. 자, 요 놈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그 경로를 표시한 게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놈이 A, 자, 요 놈이 B, 요 놈이 C, 자, 요 놈이 D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A에서 출발해서 중간에 3개의 도시를 거쳐서 C로 가는 방법수를 구하라. 자, A에서 C로 가는데 중간에 3개의 도시를 거친다. 자, 그 말은 3개의 도시를 거친다. 이 말은 총 변의 개수가 몇 개다? 4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3개의 도시를 거쳐서 중간에 C로 간다는 것은 변이 4개짜리인 우리가 A에서 변을 4번 지나서 C로 가는 경로의 수를 찾는다는 것은 결국 P의 몇 승? 4승 행렬을 구해야 되겠죠. P의 4승의, 자, A에 대응한 행은 1행이고 C는, 그쵸? C라는 것은 세 번째, 요놈은 첫 번째 행이고 요건 세 번째 열에 대응하기 때문에 P의 4승의 1,3승분이 뭐냐?
이걸 구하는 거하고 우리가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A, B, C, D라고 적고 A, B, C, D라고 적었을 때에 A와 C에 대응하는 성분은 요놈이죠. 요놈. 요 A와 C에 대응하는 것은 요 1,3 성분이 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만 여기에서는 바로 가는 게 아니고 변을 총 4개를 지나서 가는 A에서 C로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P의 4승 인접행렬의 4승인 행렬을 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인접행렬 P부터 우리가 먼저 한번 알아보면 AA는 자 0이고 AB OK죠. AC OK이고 AD도 OK랍니다. 자, BA OK고 자 BB는 빵이고 BC OK고 BD는 빵이고 CA, CB 자 CA도 OK고 CB도 OK이고 CC는 빵이고 CD는 1이죠. 그 다음 D는 DA OK이고 DB 빵이고 DC OK이고 DD는 빵이다. 그래서 행렬 P는 결국 0, 1, 1, 1, 1빵, 1빵 그쵸? 아, B하고 D가 연결이 되어 있죠. 선생님이 잘못 봤네요. BD도 OK랍니다. BD OK. 그리고 C가 1, 1빵 1이고 요 DB도 연결이 되어 있죠. 선생님 잘못 봤답니다. 어쨌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인접행렬 P가 0, 1, 1, 1, 1빵, 1빵 그죠? 1빵, 자, 1빵 11, 11빵 1, 11빵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는 P의 제곱을 일단 구해야 된답니다. P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요 행렬을 두 번 곱하니까 0, 1, 1, 1하고 1, 0, 1, 1하고 1, 1, 0, 1하고 1, 1, 1, 0 요 행렬을 어떻게 한다? 두 번 곱해야 된답니다. 자, 행렬에 여러분 이 곱셈은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요 행렬을 이제 우리가 곱해서 여기에다 어떻게 된다? 적어야 된답니다. 그러면 요렇게 곱한 것은 자, 0되고 1되고 1되고 1되는 요놈이 3이랍니다. 그 다음 요렇게 곱하면 0되고 0되고 1되고 1되는 요놈이 2랍니다. 자, 무슨 말 알겠죠? 요렇게 곱하면 요놈이 0되고 1되고 0되고 1되니까 요놈이 2랍니다. 자, 요렇게 곱하면 0되고 1되고 1되고 0이니까 요놈이 2랍니다. 여러분 열심히 곱해주면 요놈이 그 다음 같은 방법으로 하면 2, 3, 2 요놈은 2, 2, 3, 2 요놈은 2, 2, 2, 3 요렇게 P의 제곱이 나온답니다. 그러면 P의 4승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3, 2, 2, 2라는 놈하고 2, 3, 2, 2 자, 2, 2, 3, 2 그리고 2, 2, 2, 3이라는 놈하고 똑같은 요 놈을 한 번 더 곱해준 거죠. 우리는 요 행렬을 곱해서 우리가 다 알 필요 없고 1,3 성분이 알고 싶으니까 나머지는 우리가 알 바가 아니고 나머지는 몰라도 되고 나머지는 우리가 뭔지 알 필요가 없고 우리가 알고 싶은 요 놈이랍니다. 1,3 성분. 그러면 1,3 성분이라는 것은 1행과 3열을 곱한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놈이 6이 되고 4가 되고 6이 되고 4가 되니까 6하고 4하고 6하고 4를 더하게 되면 얼마 된다? 그래서 2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은 P의 4승의 1,4 성분, 즉 A에서 중간에 3개의 도시를 거쳐서 C의 도시로 간다. 즉 꼭점 A에서 꼭점 C로 가는데 변을 4개에 거쳐서 가는 그쵸 경로의 수를 물었기 때문에 우리는 P의 4승에서 1,3 성분인 요놈 20이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그쵸 값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와 행렬이라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 자, 누구나 잘 읽어보시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여러분 혹시 조금 좀 미진한 학생들을 위해 선생님이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했답니다. 강의를 잘 들으시고 복습을 하시면 충분히 여러분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죠. 예,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